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위워크 사례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오늘 모실 전문가는요, CEO들의 DX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보통은 기업을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목하셔야 돼요. 전문가분을 모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DX가 뭔지 아시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인데요. 디지털 기반으로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스템, 서비스, 전략 등을 전환시키는 걸 말합니다. DX라는 개념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특강에서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전할 것이냐? 첫째, 요즘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투자. 이 투자와 DX를 연결해서 어떤 기업이 미래 생존 전략인 DX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아직도 이 DX가 기업에만 필요한 거 아니야? 나와는 관계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뒤처지셨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DX는 개인의 생존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이 DX를 기반으로 한 개념들의 트렌드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NFT, 빅블러, 서비타이제이션, 데이터 리터러시 등등등 이 중에 아마 모르는 단어가 있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 더 주목해 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요, 더 큰 미래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DX를 제대로 실행하고 알고 이러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님을 모셨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쓰신 책 제목이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잘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이제 진짜 모십니다. 오늘의 전문가 특강을 해주실 윤정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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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박사님이라고 네. 부르는 게 괜찮을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박사님이라고 불러드리기에 짠이 너무 예쁘셔.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우아한 우리 박사님인데요. 박사님을 일단 정식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윤정현 박사님은 비즈니스 현장 그리고 특히 경영인들, 그 기업의 디지털 교육에 앞장서는 디지털 혁신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노핏 파트너스의 대표로 계시고요. 120개, 120여 개의 기업의 또 공공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을 참여하시면서 컨설팅까지 하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까지 파리 유네스코 본부부터 해서 IGM 세계경영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영교육원까지 너무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 이력을 제가 다 소개하다가는 오늘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더 자세한 박사님의 이력은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 나누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저와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투자와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하다 보니까 네. 요새 뭐 뉴스도 보면 경제 뉴스가 메인으로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새 네. 어려우신 분들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뭐 네. 최고의 인플레이션 시대다 이런 네.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박사님의 책 제목을 보면 이건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노렸죠, 제가. 그쵸? 네. 이 살아남기가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뭔가 할 수 있는 거, 또 해야 되는 게 뭔지가 궁금하기도 해요. 아, 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아젠다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기업들, 개인들이 굉장히 지금 커다란 파도가 지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쓰나미죠. 그렇죠, 쓰나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단어들, 컨텐츠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봤더니 557개예요. 모두들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향을 이해해야지만,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책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와, 그러니까 딱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DX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FT나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DX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살아남고 있지? 이런 거를 꼭 그렇게 어려운 경영 얘기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경영의 원리가 바뀌었구나, 이런 부분을 알으셔야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네. 그냥 제가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셔서 너무 네. 다행이죠. 네.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사실 뭔가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꼭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그 전통의 강자들은 자기 영역을 확실히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DX를 안 해도 고객들이 찾아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아직 고집이 남아있나 봐요. 맞아요. 되게 좋은 얘기시고 그 단어를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정통 기업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이 이제 새로 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기존의 다른 모델이었다가 트랜스포메이션, 정말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례를 좀 풀면 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더 해야 되는구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디지털 네이티브가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네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으로 갈 수는 없으니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그냥 오리지널리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준비해야 될 뭔가가 있다. 그리고 네, 그게 DX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 사례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특히 위워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워크라는 기업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완전 네. 팬이었어요. 왜냐면 그러셨어요? 공유 오피스를 막 되게 뉴욕식으로 막 이렇게 꾸며놓고 맞아요. 사람들을 막 모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새롭게 전파하는 모습도 멋있었고 좀 신박했는데 이 위워크가 엄청 빠르게 성장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망했다. 너무 좀 아쉬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박사님도 이게 망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 위워크는 망했을까요? 위워크가 저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상당히 많죠. 사실 경영이라는 게 뭐 하나의 이유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락세를 타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위워크 사례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테크 기업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표현한 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위워크를 디지털 기업으로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는 사실은 하고 싶었거든요. 위워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팬시한 어떤 그런 공간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를 젊은 우리 많은 세대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위워크가 디지털 기업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제 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진짜로 테크 기업이라고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워크는 사실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비즈니스 모델, 기존의 그쵸. 부동산 기업인데 그거를 테크 기업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일부 디지털의 어떤 솔루션들을 도입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디지털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위워크가 사실은 이 뭐 주식 시장에서도 상당히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처럼 뭐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유니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였냐면 확장성이 있고 굉장히 테크 기반으로 보여진 거죠. 그냥 보여지기만 그쵸. 했는데 요게 까놓고 보니까는 디지털화된 게 사실 없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위워크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그러네요. 디지털 투자는 아니잖아요. 결국 그냥 부동산 투자의 그쵸. 일환인.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디지털로 바뀌는 그 모습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이 그걸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기준은 그냥 무늬만 디지털화가 아니고요. 뼛속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이라는 칼라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고 그 부분의 어떤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위워크 사례를 얘기한 이유 자체가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원리를 제대로 알자. 우리가 사실 많은 디지털 솔루션들과 기술에 둘러싸여 있는데 맞아요. 또 기업들이 그거를 표방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취업을 하시거나 할 때에도 그 본질을 한 번은 보셔야지만 제대로 DX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10%만 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90% 이상은 변화해야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얘기를 할 때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기존에 네. 어떤 자기의 모델이 있었던 사람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경우에 4%에서 11%밖에 성공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96%에서 89% 다 어디 갔어요? 고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고객 접점에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기술 회사들, 미디어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인데, 뭐 게임 회사들, 엔터테인먼트 쪽. 근데 그런 회사조차도 한 26% 정도만 성공하고 있다라고 상당히도 안 얘기하고 되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기업들은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의 끝그림을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끝그림이 이제 제 책 속에서 얘기한 큰 제목들로 저는 풀고 싶었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어쨌든 이 DX라는 개념이 좀 어렵지만 요걸 좀 일상생활에서 더 와닿을 수 있게 투자라는 개념에서 또 연결 한번 시켜보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아까 좀 어렵지만 네네. 한 90% 이상 이렇게 네. 잘 정말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알아보고 투자를 하면 뭔가 좀 깨어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이 어쨌든 개인 투자자나 이런 소비자, 고객의 관점에서 어떤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잘하고 있다,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도 조금 전문적인 단어를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가장 이렇게 초창기 단어죠.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거. 이거는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타이제이션. 와.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현재 있는 as is를 디지털화해서 성과를 냅니다 하는 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 네. 영어 시간 같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 보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혁명, 뭐 너무 많아요.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하고도 굉장히 많이 혼용해서 쓰죠. 네.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기반으로 바꿔야 되고요. 또 우리만의 생태계, 그러니까 나의 공급자, 나의 그 수요자, 우리의 그 망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경영에서 얘기할 때 밸류체인을 네. 내 디지털 망으로 묶어내는,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디지털라이제이션 정도 하는 기업을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네라고 이제 거기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기업은 굉장히 지금 있는 먹거리 방식에서 새로운 먹거리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대상을 보면 디지털 자산들, 디지털 네트워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커다란 하드웨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각하는 추세예요. 그렇구나.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어야지만 이 기업은 미래 정말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에 우리가 DX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왜냐면 디지털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빠르게 소프트웨어 변화하고. 기반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시장의 움직임대로 내가 그거를 맞춰낼 수 있는 게 DX의 본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주 무거운 하드웨어라든지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돌리고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쪽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성장성이 있다,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업 가치 부분에 그런 기업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높은 겁니다. 단순히 지금 매출을 가지고 기업 가치가 높은 게 아니고, 이 기업은 굉장히 움직일 수 있구나. 이 기업은 자기만의 생태계가 있구나. 라는 걸로 이제 투자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비즈니스의 운영 방식을 단순하게 디지털화 시키는 기업이 아니라 정말 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는 좀 똑똑한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위워크로 조금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사실은 그 위워크의 사례가 애플 TV에 나왔었거든요. 우리는 폭망했다라는 폭망했다, 드라마. 맞아요. 거기가 이제 위워크 사례인데, 그 기업이 아까 제가 뼛속까지 디지털화 돼 있었나를 우리가 한번 퀘스처닝 해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지금 얘기한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개입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워크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정도의 기업이었던 거고요. 우리가 많은 사례로 쓰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 사례라든지 뭐 애플 사례라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돈 벌었던 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시장에 가지고 나오고 있는 모습.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NFT, 뭐 이런 디지털 자산 이런 거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좀 추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NFT는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좋은
하나의 어떤 또 큰 랜드마크예요. 변하는 랜드마크죠. 화폐 자체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게 디지털 세계에서 구현이 되는가 하는 얘기인데 NFT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DX의 여러 성격들이 있어요. 네. 저는 DX의 정의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와. 이 각 전문가들이 다 다르게 정의하는 게 이제 DX의 정의예요. 어떤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정의하는 거, 뭐 산업공학과 교수님이 정의하는 거, IT 솔루션 회사가 정의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NFT가 어떤 의미냐면 제가 네. 생각할 때 디지털 전환을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의 연결이라고 봤을 때 가상 생활에서 어떤 화폐에 대한 새로운 그렇죠. 혁신이 NFT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들 DX를 잘하는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요. 네. 아, 저런 페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방향성 자체를 허투루 잡진 않았다. 허투루 잡진 않았구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이 가상 화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상 세계의 지불을 그쵸. 내가 갖겠다라는 의미의 전략으로 읽히고요. 그 많은 가상 세계에 대한 지불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 하나의 엄청난 시장이 열리네요. 결과물 자체가 새로 바뀌겠죠. 그렇다면 요런 뭐 가상화폐 시장으로 좀 진입을 빠르게 하고 있는 기업도 좋고 아니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요 기업은 진짜 잘한다. 요런 성공적인 기업의 어떤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네. 기업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알고 계시는 네. 아마존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을 여러분들이 보면 뭐 아마존고라고 뭐 아마존 무인 점포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까지만 읽어내시면 그건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네. 사람 대신 여러 가지 그냥 기계와 솔루션들이 대신해서 일을 하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있고요. 네. 아마존은 끊임없이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내거든요.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마존에서 전자레인지를 출시를 했어요. 아마존 전자레인지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 공급자를 어디서 이제 데리고 네. 와서 아마 출시를 했겠죠. 단돈 59.99달러에 출시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 어떤 상식선에서의 전자레인지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아마존 그 전자레인지를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고객들은 조건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먹을 먹거리를 아마존 페이를 이용해서 구매해야 되고요. 아, 네, 그런 그렇죠. 그 약간 그거네요. 이게 뭐 살 때 할인 받으려고 하면 우리 회사 카드 써라.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입장에서 보세요. 고객이 저한테 묶여 있습니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고객의 생필품을 다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전자레인지 하나에 나의 돈벌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걸 보고 그쵸? 있네요. 그 사람의 라이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에서 내가 그 사람의 생활을 계속 이해하다 보면 어느 날 그 고객은 전자레인지가 실증날 수 있잖아요. 그쵸. 실증나서 바꾸더라도 아마존이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조금 경영의 용어로는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국내의 많은 전자회사들도 지금 전략들을 도입하고 있는 걸로 저는 연구 에서 이렇게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서비타이제이션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그냥 프로덕트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상품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고객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는 부분을 찾아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경쟁이 너무 심해졌거든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레인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자레인지 회사만 가지고 경쟁자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많은 전자회사들이 다 나의 그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전자레인지하고 같이 합해진 냉장고가 나올 수 있고 전자레인지하고 합해진 세탁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상품의 경계가 없어졌다, 산업의 경계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고민이냐면 이 고객이 어느 날 우리 상품이 싫어지면 이 고객을 놓칠 떠나거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내 기업에 평생 묶어두려면 서비스라는 컨셉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사례로 저는 요새 어떤 사례를 봤냐면 네네. 자동차도 이제 서비타이제이션 컨셉이 들어가서 자동차도 네.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조립품 만들어서 촥 이렇게 조립품 그렇죠. 가지고 배달했는데 고객이 원하는 게 너무 다양해진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를 플랫폼으로 보고 고객이 원하는 기술과 솔루션을 자동차에다가 묶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객이 어느 날 다른 자동차를 원해.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구독 서비스다. 맞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서비스가 이기는 세상인 거죠. 그러네요.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중요했던 게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고객들이 놀게 하는 거. 못 벗어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네, 무서운 기업들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행간을 우리가 읽어보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쵸. 고객이 뭐를 원할지를 몰라 하는 부분이 너무 커진 거고, 그렇다 보면 고객을 이해하려면 서비스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고객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해진 거죠. 그렇군요. 네. 끊임없이 재밌네요. 변하는 기업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불확실성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기업이다?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기업이 10,000원을 고객한테 줘. 그런 다음에 이 돈으로 자기들이 만든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사게 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기업이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랫폼도 자기 회사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그게 쉽지 않은 네, 얘기죠. 다단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생태계가 그 기업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경계도 무너졌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와 IT 서비스의 경계도 무너졌다. 뭐 카카오뱅크 사실은 기반을 보면 IT 회사거든요. IT 그쵸. 회사가 금융 서비스를 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회사들은 이제 다 카카오뱅크랑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모든 경계가 무너졌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얘기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기업이 준비해야 되는 단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혁명이란 단어는 이제 너무 이게 무섭고 위아래가 바뀌고 맞아요.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혁명이란 단어가 붙을 정도로 세상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우리 또 박사님 책에서 추천사를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니까 카이스트의 이경상 교수님께서 이렇게 추천사를 직접 써주셨는데 기술이 세상을 바꾸지만 기술로만 성공하는 기업은 없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이 책으로부터 통찰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느냐 요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정말 잘 하고 있는 기업을 진짜 투자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회사들의 작년 커리큘럼과 올해 커리큘럼이 달라요. 아, 그만큼 기술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뭐 계속 바꿀 수도 없을 거고, 그쵸? 그래서 베이직한 기술이 있을 거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 이제 기업들은 그걸 어떻게 움직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만 하더라도 작년까지 메타버스가 정말 유행이었는데 올해는 NFT가 또 유행이고 그러니까. 정말 바뀌는 걸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이는 세상을 읽어낼 전략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조직이 있느냐 이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IR에 의존을 하시게 되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 얘기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느냐의 네. 포인트고 요새 갑자기 조금 테크 기업들이 또 이렇게 주가 자체가 맞아요. 조금 하락하는 하락세죠. 이유는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기술 얘기는 있는데 그쵸. 기술 얘기만 있습니다. 세상에 그 기술을 그럼 바뀔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뀌는 걸 가지고 뭐를 먹고 살 건데요? 하는 그러네요. 거에 대한 이 주주들을 설득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기업들은. 그러네요. 그 우리 박사님이 이노피 파트너스에서 매주 이렇게 레터를 보내서 뭐 시장의 새로운 개념이나 아니면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네. 혹시 최근에 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그래서 꼭 소개를 한번 해주실 법한 그런 좀 유망한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디지털 포메이션의 사례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모든 커피의 카페들이 다 안 됐었는데 망할 때. 이 스타벅스는 살아남았거든요. 진짜 그쵸?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기업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자체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두 선물을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기프트 카드를 맞아요. 다 네. 구매하니까. 네. 그러면 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고객하고 연결된 거예요. 디지털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내가 고객하고 연결을 해서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불 카드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스타벅스의 자본력은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토스라든지 우리나라의 네이버 쪽 그 금융보다도 더 많은 지금 그래요? 자본 보유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모든 자기의 공급자하고도 모두들 다 디지털 본 기업의 플랫폼으로 다 엮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급 재료들이 언제 이게 프로모션이 필요하고 언제 지불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죠. 데이터 기반으로. 그래서 스타벅스를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에 이제 커피가 빠져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이제 다 그냥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구나. 네네. 맞네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고 고객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그 고객의 많은 그 선불 카드에서 오는 자본금을 가지고 나의 모든 밸류 체인을 디지털화해서 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인 거죠. 스타벅스의 펀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 그래요? 자체에 대해서 왜냐면 그 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런 미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한 사례는요, 제 책에 너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키워드들이 있으세요. 네. 뭐냐? 한 번의 이벤트로 내 상품과 서비스를 팔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라이프의 데이터를 가지고 팔겠다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결국은 그렇게 고객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자기만의 단어가 플랫폼이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했었던 산업군이 아니고 경계 자체를 오고 가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아마존의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요거를 제대로 하면 확장성이 무한히 또 커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벤처 쪽의 생태계가 또 새로 만들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작게 시작했지만 정말
고객의 라이프를 이해하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굉장히 클 거라고 평가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은 벤처들이 투자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네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네.